이번 시간에는 오픈GL을 이용한 기본적인 다각형을 그려보고 화면 좌표와 뷰포트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윈도우 시스템용 오픈GL 헤더 파일을 불러오시는데요.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오픈GL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GLUT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기화 함수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디스플레이 모드를 설정을 하고 윈도우가 나타날 위치를 지정합니다. 0,0을 했다면 윈도우 창 가장 좌측 상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윈도우 크기를 지정한 만큼 사이즈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를 생성을 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볼 함수들이고 출력 함수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제 화면 크기, 윈도우 크기가 변경이 될 때마다 불러준 함수를 호출하고 이벤트 루프를 진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윈도우 출력 함수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탕색을 어떤 색으로 초기화를 시켜줄 것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설정된 색으로 전체를 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을 그리는데 이 다각형의 색깔을 지정을 해둡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렉트 함수예요. 보시면 사이즈가 딱 맞게 나오는데 이 이유가 이 화면에 가운데가 0,0이고 이 우측 상단이 1,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5, 마이너스 1, 0.5, 그 다음에 0.5, 0.5 그렇게 해서 딱 반으로 나눈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보시면은 아까는 GL 렉트를 써가지고 사각형을 띄웠다면 이번엔 폴리곤을 써서 사각형을 그리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0.5 이 지점에서 0.5 마이너스 0.5면 여기 그 다음에 0.5 0.5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0.5 해서 아까와 같은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렉트로 하든 벌텍스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이게 그리기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 이번 시간에 봐야 될 뷰포트입니다. 지금은 윈도우 가로 세로 사이즈와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뷰포트의 값을 바꿔주자면 참고로 뷰포트 안에 있는 파라미터는 x값, y값, width, height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180, 그 다음에 160, 100, 100,80이 x와 y 값의 파라미터인데 보통은 이쯤 생각하거나 아마 이쯤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 사각형은 좌측 아래에부터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GLUT가 사용하는 화면 좌표계와 이 GL이 사용하는 화면 좌표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GLUT가 화면 좌상단을 원점으로 하는 데 비해서 GL은 윈도우 좌하단을 원점으로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물체는 항상 현재 뷰포트의 종횡비에 비례하여 축소 또는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300,300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화면에서 보듯이 윈도우 좌하단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가 300 뷰포트가 설정이 되었으므로 정사각형의 크기도 뷰포트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이 윈도우 사이즈는 600에 400인데 300, 300으로 줄였으니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은 윈도우가 이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0, 0, 300, 300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300 사이즈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윈도우 화면을 300, 300으로 줄인 다음에 이 안에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여기 0.5, 0.5 이런 사각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보자면 조금만 더 줄여보면 이번엔 조금 더 작은 윈도우 안에서 이런 사각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번엔 300, 150 이면 윈도우 사이즈가 300 그리고 세로가 150 이만한 사이즈의 윈도우에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0.5, 0.5 크기의 사각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포트 함수에 파라미터는 0, 0, 그리고 윈도우의 가로와 세로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데요. 보통 뷰포트 함수를 설정해 두지 않으면 뷰포트는 윈도우 크기 그대로를 따라가고 윈도우 크기를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뷰포트는 변경된 윈도우와 일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뷰포트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윈도우 크기 조절에 따라 뷰포트가 변하고 그 변한 뷰포트에 맞추어서 물체가 왜곡되기 때문에 뷰포트 함수 설정은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이번엔 오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뷰포트와 오소 둘 다 윈도우 조절에 따른 왜곡을 막기 위한 함수인데요. 뷰포트가 윈도우 화면의 종횡비를 말한다면 이 어소 함수는 화면에 보이고자 하는 물체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 범위를 지정을 해놓으면 이 범위 밖의 물체는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also 함수의 파라미터 값을 보시면 left, right, bottom, top, 그리고 rear 전면이고요. for 후면이 되겠습니다. 이 also 함수를 보기 전에 잠깐 매트릭스 모드라는 함수와 로드 아이덴티티라는 함수를 보고 가실 건데요. 이 GL의 모든 변환 작업은 행렬의 곱셈으로 계산합니다. 이 매트릭스 모드라는 함수의 투상 행렬 프로젝션을 변환 대상으로 설정을 하는 명령이고, 이 로드 아이덴티티라는 함수는 이 행렬의 일단 항등 행렬을 실으라는 명령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지만 지금은 이 두 가지 명령이 선언이 되어야만 이후에 also 함수에서 지정하는 값이 해당 행렬에 곱해진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also 함수의 초기 화면을 보자면 이전에 빨간색 사각형이 정가운데에 나오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고자 하는 물체의 범위라고 한다면 좌우의 also 함수 파라미터 값을 늘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이 이 보이는 틀이 좌우가 2배씩 늘어났으니까 초기에 보이는 사각형과는 다르게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다르게 보자면 화면을 아예 이 틀을 옮겨보겠습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1.5, 0.5, 마이너스 1.5, 0.5 화면 자체가 좌하단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사각형이 정가운데에 위치한 사각형이라도 보여지는 화면은 이렇게 이동된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전으로 돌아가서 아까 좌우 화면을 2배로 늘렸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 위아래까지 2배씩 늘려준다면 아까 보았던 사각형과는 다르게 위아래도 반씩 줄어드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also 함수가 장면을 접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뷰포트는 뷰에 잡힌 장면을 컴퓨터 화면에 뿌리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틀에 종횡비가 일치하지 않으면 물체를 그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려지지 않고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물체를 그릴 때 이 두 개의 뷰포트와 어쏘를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해야 원래의 물체에 왜곡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원래 뷰포트를 새로운 윈도우와 일치시키면서도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코드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뷰포트의 크기는 변경된 윈도우와 일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폭과 높이의 증가율을 계산한 다음에는 원래 어쏘 함수에서 투상 범위에다가 이 증가율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윈도우와 이 뷰포트 투성면의 종횡비가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시면 딱 맞는 크기에 늘려도 변함이 없는 윈도우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뷰포트와 어쏘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윈도우 크기를 늘린다거나 범위 자체를 변경했을 때 원하는 위치에 물체가 나타나지 않고 화면 밖으로 벗어나거나 아예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뷰포트와 어쏘를 사용을 해서 윈도우 화면을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기본적인 그리기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폴리곤을 보시겠습니다. 폴리곤은 모든 정점을 하나로 연결하여 다각형을 만드는 그리기 함수입니다. 정점의 개수만큼 다각형이 그려지게 되는데 쉬운 것 같지만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 폴리곤으로 그려지는 다각형은 단순하면서도 볼록해야 합니다. 볼록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선을 그렸을 때 그 선이 다각형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예시로 볼 수 있는 코드에서 이 사각형은 닫힌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부터 시작을 해서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완전히 닫힌 다각형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전 코드에서 정점 하나를 바꿔보겠습니다. 처음에 봤던 다각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순서가 하나, 둘, 셋, 넷이 아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타나는 다각형은 닫힌 다각형이 아니라 열린 다각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열린 다각형의 경우에는 폴리곤의 판단이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대로 그려지지 않게 됩니다. 폴리곤을 그릴 때는 반드시 닫힌 도형이어야 하고 어디가 안쪽이고 어디가 바깥쪽인지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라인을 보겠습니다. 이 라인들은 아주 단순한데요. 각 정점들을 두 개씩 묶어서 하나의 라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폴리곤은 이 정점들을 이어서 하나의 다각형을 만들었다면 라인은 두 개씩 짝을 이뤄서 선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같은 라인 계열로 라인 스트립이 있습니다. 라인 스트립이라는 것은 이 라인들을 한 줄로 연결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줄로 연결이 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각형을 그리려면